안녕 형들! 이번 주는 레슬러계의 큰 획을 그은 최고의 악역 레슬러에 대한 이야기야. 무지막지한 슬래지 해머를 휘두르며 레슬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이 희대의 레슬러는 누굴까? 바로 슬래지 해머의 제왕 트리플 H란 형님이야. 레슬러들은 고단한 선수 생활 속에서 관심 있는 다른 스포츠에 눈길을 돌리거나 오랜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경우가 많지. 그러나 오늘 소개해줄 트리플 H란 선수는 1994년 레슬링 데뷔 이래 25년여 동안 레슬링의 외길 인생을 걸어왔을 정도로 레슬러 광 또는 레슬러 제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헬스클럽 관리인으로 시작해 현 미국 최대의 레슬링 단체 WWE의 임원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그는 정말 고단하고 험난한 모든 길을 뚫으며 자신의 레슬러로서의 입지를 개척한 대단한 인물이기도 하였지. 그럴만도 한 게 이 형은 레슬링계의 탑스타가 되기 위한 모든 요소를 이미 두루 갖춘 선수이기도 하였어. 레전드급 선수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이 형님의 최고의 장점은 역시 링 위의 경기 운영 능력이었지. 항상 냉혹한 평가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브렛 하트 형님이 이 삼치형의 경기 운영 능력을 인정했을 정도로 정말 레슬러로서의 실력은 탑클래스 반열에 올라가 있었어. 기술 접수력이나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 상대 레슬러가 정말 편하게 경기를 할 정도였고 상대 선수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지. 경기를 질질 끌고 가면서 기승전결을 만들어내는 일명 올드스쿨 스타일이 그의 대표적인 경기 방식이었는데 때론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경기 운영 방식은 최대의 장점이 있었어. 아기자기한 기술의 공방 시간을 하나둘 축적해 나가다 보면 팬들은 두 레슬러 간에 이루어지는 링 위의 경기 흐름을 천천히 이해할 수 있었고 어느덧 절정에 다다르면 각종 피니시 기술이 나오면서 응축되었던 링 위의 긴장감이 한데 폭발해 많은 명경기가 나오기 마련이었지. 그것을 잘하는 게 바로 오늘 소개시켜줄 트리플 H란 형님이었어.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그의 등을 업고 올라갈 정도로 상대방을 스타의 반열에 올릴 만한 명경기를 만들어내기 충분했지. 그런 의미에서 트리플 H 형님의 레슬링 기술을 알아보자고. 그의 피니시 무브인 패드글이라는 기술이야. 우선 상대방의 머리를 자신의 다리가랑이 안에 집어넣어 두 팔을 끌어올려 그대로 바닥으로 내려앉는 무시무시한 기술이었어. 이 기술 단계의 백미는 마지막 타격이 아닌 상대방의 손을 끌어올리는 중간 모션 단계였는데 트리플 H의 팬이라면 이 동작이 이루어지는 동안 침이 꼴딱꼴딱 넘어갔을 거야. 그 이유 중 하나가 경기의 변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었지. 이 순간이 지나고 트리플 형님의 몸이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순간 그때서야 가슴을 쓸어안으며 환호하는 팬들이 많았어. 멋있기로 레슬링계에 손안에 든다는 트리플 H표 스파인바스터도 그의 호쾌한 기술 중 하나였어. 상대방의 데미지를 줄여주면서 더욱 임팩트 있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자주 했던 그의 무릎강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공들을 사용했던 기술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 레슬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이 형님의 기술 중에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슬래지 해머샷이라는 무시무시한 기술이었을 거야. 최고의 악당이라고 소리치는 듯한 이 무시무시한 해머샷은 트리플 H 형님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였어. 또한 이 무시무시한 무기는 항상 변치 않는 무게감으로 레슬러계의 한 축으로 항상 존재했었던 트리플 H의 레슬링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지. 이 형이 항상 등장할 때 터지는 음악은 가끔씩 트리플 H 자신이 직접 부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남자 트리플 H를 대변했는데 오른손에 생수병을 들고 나오는 모습은 어찌나 멋있던지 대단한 임팩트가 아닐 수 없었어. 또한 형들이 익히 알고 있는 물을 머금고 공중에 뿌리며 포효하는 모습은 정말 한편의 그림을 방불케 하였어. 형들이 샤워실에서 우통을 까고 한 번쯤 해봤을 이 특유의 세레모니를 우린 절대 잊을 수가 없었지. 경기 중에 큰 부상을 입어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모든 경기를 끝까지 진행하는 모습으로 유명했던 트리플 H란 선수였어. 그만큼 레슬링 자체에 뜨거운 긍지를 가졌던 당대 최고의 선수이기도 하였지. 몸이 왜소하여 항상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한 소년. 그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보디빌더를 시작했고 몸담고 있던 체육관에 레슬러로서의 불쏘시기가 돼 큰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 전설적인 레슬러 킬러
코알스키란 레슬러였지. 트리플 형님도 그를 동경하고 있었기에 이 둘은 어느덧 친해졌고 급기야 코알스키의 단체에 들어가 프로레슬러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1994년 WCW라는 당대 최고의 레슬러 단체에 들어가 데뷔를 하게 되었지. 그가 정말 동경하는 릭 플레어란 선수와 한 기관에 몸담고 있다는 자부심도 잠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방출이 되고야 말았어. 1995년 제2의 단체 WWF로 이적하여 레지널드 주폰 햄즐리라는 닉네임으로 데뷔를 하였어. 이름이 별로라 이때 헌터 허슬리 햄즐리라는 닉네임으로 개명을 했는데 레슬러계의 이름을 크게 날린 트리플 H가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지.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위 스타와 하위 레슬러 간의 허리 부분을 담당하는 미드카더란 포지션에 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에겐 뚜렷한 목표가 있었지. 레슬러계의 대스타가 되겠다는 꿈이 바로 그것이었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당대의 스타라고 불리우는 선수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전체적으로 레슬링이 돌아가는 판도를 알아야 했겠지. 역시 똑똑한 트리플 H 형님이었어. 그는 당대의 탑 클래스의 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 케빈 내시, 션 마이클스와 친분을 쌓기 시작했어. 케빈 내시가 그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이윽고 악역 스테이블인 클릭이라는 이론으로 들어가게 되었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빈스 맥마흔 회장의 옆자리에 같이 앉아 스토리를 논하게 되었는데 그의 공손함과 겸손함에 끌린 빈스 맥마흔은 아직 스타의 반열에 오르지도 못한 트리플 H의 의견을 물을 정도였으니 그가 평소에 품고 있었던 아우라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야. 1996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그의 인생에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스테이블 간의 태그팀 경기로 지는 팀이 WWF를 떠나야 했던 경기. 끈끈한 우정의 클릭 멤버들은 경기가 끝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지. 동료들을 보내야 하는 마음에 이루어진 이 장면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짠하고 감동적일 수 있었겠지만 두 앙숙간의 대결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스토리상에 벌어진 이 갑작스러운 행동은 이때 당시 레슬링을 각본 없는 스포츠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팬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 이러한 행동은 당시 WWF 수뇌부들과 모르게 한 행동이기에 회사 내에서는 선수들의 기강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징계를 내리게 되었지. 경기에 패배한 케빈 내시와 스캇 홀은 WWF를 떠났고 남은 선수는 트리플 H와 션 마이클스 이 둘밖에 없었어. 이때의 챔피언이었던 데스타 션 마이클스에게 징계를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 바로 트리플 H가 이 모든 징계를 받아야 하는 슬프고 외로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었지. 갖은 푸시가 약속되었던 트리플 H의 모든 원조가 끊어지고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연패를 하는 등을 넘어 대지 우리에 던져지는 갖은 치욕과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는 묵묵히 모든 징계를 달게 받았어. 이러한 모습을 WWF 수뇌부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오히려 그의 차분함이 조금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로 보통 내기 레슬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어. 1997년 모든 징계가 끝나고 션 마이클스와 함께 디제너레이션 X라는 스테이블을 만들어 활동하였으나 이윽고 션 마이클스가 허리 부상으로 은퇴를 하며 그 리더의 자리를 트리플 H가 대신하게 되었지. 이때 당대의 스타 더락과의 스테이블 간의 대표로 경기하는 등 이제 미드카더에서 하이 미드카더로 올라온 트리플 H 형님이었어. 1999년 DX를 배신하고 메인 이벤트 반열에 슬슬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형님들이 좋아하는 슬레이지 해머와 물을 뿜어내는 세레모니가 이때부터 시작이었지. 지금까지 고생을 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었을까? 1999년 WWE 챔피언전에서 믹폴리를 꺾고 그토록 바라던 레슬링 왕자에 오르게 되었어. 2000년에도 역시 믹폴리와 두 번의 경기를 벌이면서 피가 낭자한 혈투를 보여주며 그의 이름을 레슬러계에 완벽히 각인시킬 수 있었지. 레슬매니아 2000에서는 더락, 빅쇼, 믹폴리라는 쟁쟁한 선수들과 경기한 끝에 끝내는 승리하여 올해의 선수로 뽑힐 만큼 대단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어. 그러나 명실상부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어. 2001년도에는 스티브 오스틴, 언더테이커와 같은 탑 클래스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졌지. 크리스 베너와 크리스 제리코 투 크리스와 경기를 하는 도중 좌측 대퇴사두근이 찢어지는 엄청난 부상이 왔지만
끝끝내 모든 기술을 다 접수하고 멋지게 경기를 마친 모습에 이때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쌓였던 제리코 형님에게 최고의 찬사를 얻기도 하였어. 이 부상으로 8개월간 휴식을 취한 트리플 H는 헬스 광답게 더욱 단단해진 몸으로 돌아왔고, 오랜 은퇴 끝에 복귀한 션 마이크스를 급습해 폭행을 하는 등 서로 챔피언 타이틀을 뺏고 뺏기는 정말 화려한 경기를 이어갔지. 한편 당대 악역 레슬러로 자리매김에 성공한 트리플 H였지만 단연간의 악역 생활을 보낸 그가 분명 자신만의 악당 스테이블을 결성하고자 싶은 욕심이 있었겠지. 드디어 최고의 스테이블로 남게 될 악역 집단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2003년에 결성된 에볼루션이라는 단체가 바로 그것이었어. 동료 레슬러인 릭 플레어, 바티스타, 랜디 오톤으로 이루어진 이 4명의 이 에볼루션이라는 스테이블은 모든 중요 벨트를 독식한 희대의 집단으로 역사에 남아있어. 자신을 방해하는 무리나 특정 레슬러들을 가차없이 응징하며 온 동네방네를 휘젓고 다니는 이 고삐 풀린 집단을 막을 재간이 없었지. 한창 노장의 반열에 올랐던 릭 플레어의 제2의 레슬링 인생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랜디 오턴, 바티스타를 모두 대성시켜 탑스타급으로 올려놨으니 트리플 H의 영향력과 안목은 정말 대단하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 그러나 이 견고한 집단을 금이 가게 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 집단을 만든 트리플 H 형님이었어. 2004년에 랜디 오턴이 크리스 베나를 꺾고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이 되었으나 권력과 탐욕에 눈이 먼 맏형 트리플 H의 배신으로 막내 랜디 오턴을 떠나보내야 했지. 2005년에는 떠오르는 선수 바티스타를 뒤에서 가진 모략으로 휘어잡으려 했으나 오히려 현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인 자신과 겨루어보겠다는 바티스타와의 대결이 이어졌는데, 역시나 당시 바티스타의 엄청난 기세를 꺾을 수 없었고 이때 내리패하면서 그를 그만 보내주고야 말았어. 바티스타는 그의 등을 업고 데스타 반열에 올랐고, 에볼루션이 잠정 해체가 되면서 다시 솔로 레슬러로 돌아온 트리플 H 형님이었지. 오히려 관객들이 이런 트리플 H 형님에게 책임감이 느껴졌던 것일까? 2006년에 격돌한 존시나와의 대결 중에도 악역인 트리플 H가 오히려 환호를 받았고, 빈스 맥마헌과 대립하기 위해 전설의 태그팀 DX를 재결합하는 등 자신의 스테이블이 무너져도 꿋꿋이 경기를 이어간 트리플 H 형님이었어. 2007년 뉴이어즈 레볼루션 월드 태그팀 챔피언십에서 스파인 바스터를 시전하다 경기 도중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었고, 이때 경기를 중단하고 바로 진료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연신 스파인 바스터를 사용하는 등 이 경기의 모든 것을 건 무모한 사나이 같았지. 정신력으로 버티며 경기를 잘 마쳤지만 이때의 부상이 꽤 심각한 상태였어. 다시 수개월을 재활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그럴수록 자기관리가 철저했던 트리플 H 형님이야. 역시나 더욱 탄탄한 몸으로 돌아온 트리플 H. 2007년에는 킹부커를 이기고 멋지게 복귀하였고, 스테파니 맥마헌을 때려눕힌 랜디 오턴과 간만에 대립하게 되었어. 또한 DX를 재결성하여 제리쇼라는 태그팀과 격돌하는 등 이때의 행보가 정말 대단했었지. 한동안 영화 촬영 중 휴식기를 가진 트리플 H 형님은 2011년 복귀에 자신에게 남겨진 수건을 풀어야 했어. 아무리 링 위에서 난다긴다 한들 이 형님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큰 산이 있었으니 바로 언더테이커란 당대 스타였어. 레슬매니아 27에선 이 둘의 대결은 정말 대단했는데, WWE 측의 불법행위라고 규정지은 머리 및 제어시설 남발하며 서로 죽이듯이 덤볐고, 트리플 H는 이때 3번의 패드그리와 언더테이커 형님의 기술인 툼스톤 파일 드라이버를 먹이는 등 최선을 다해 경기를 했지만 기어이 탭아웃을 당해 패하고 말았지. 이 두 선수는 혼신을 다해 경기를 해준 서로에게 감사의 답례를 하며 부둥켜 안았고, 이 경기는 트리플 H 경기 역사상 최고의 명경기로 꼽히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어. 2012년에도 언더테이커와 다시 격돌하게 되었고, 션 마이크스까지 특별심판으로 내정된 이 경기에서 두 레슬러의 처절한 결투는 다시 이어졌어. 레슬매니아 29에서는 장인 어르신을 호기롭게 내리꽂은 브록 레스너와 격돌하게 되었고, 철제 계단 위에서 패드그리를 하는 사투 끝에 승리로 장식한 트리플 H 형님이었어. 이때 입장할 때 입은 이도 화상에 굴하지 않고 경기에 임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정말 대단한 그의 정신력을 알 수 있었지. 무엇보다도 이때가 벌써 나이가 40대 중반이라
그가 백스테이지에서 처음 헐떡이는 모습을 딱하게 바라본 아내 스테파니 맥마흔이었어. 2013년부터는 에볼루션을 뛰어넘는 절대 권력 집단을 만들어내는데 스테파니 마누라와 함께 디 어소리티라는 집단을 결성. 에볼루션에서는 완력으로 자신의 행보에 방해되는 레슬러들을 제거했다면 디 어소리티는 회사 내 자신의 인사권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 이때 그들을 대항할 한 스테이블이 탄생되는데 바로 팀 존시나였어. 존시나란 팀을 견제하기 위해 가진 선수를 회유해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쉴드라는 당대 최고의 인기 스테이블의 중심에 서 있었던 세스 롤린스라는 선수였지. 그러나 역시 세스 롤린스를 가진 방법으로 회유하며 쉴드가 무너지는 단맛을 빨아먹고는 뱉어버린 희대의 악당 트리플 H 형님이었어. 모든 것을 잃은 남자 세스 롤린스의 복수가 시작되는 레슬매니아 33. 트리플 H는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세스 형님의 무릎을 집요하게 노렸고 세스에게 전수해진 페디그리에 맞고 패배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지. UFC 여성 챔피언이었던 론다 로지와 레슬매니아 34에서 스테파니 마누라와 혼성 태그팀으로 격돌하였으나 역시 패하고 말았어. 2018년에는 숀 마이클스와 재결합하여 무시무시한 레슬러 태그팀 파괴의 형제와 격돌하며 패배를 안겨주었지. 레슬매니아 35에선 자신의 은퇴를 걸고 결연한 의지로 출전한 바티스타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이어갔고 50살에 가까운 두 노장의 대결은 이날 경기 중 최고로 꼽히면서 서로 간의 레슬링 경력을 걸고 대단한 혈전을 보여주었어. 바티스타 형님의 명예를 설욕시키면서 그를 자신의 손으로 떠나보낸 트리플 H 형님이야. 15년 전에 바티스타를 그렇게 보냈던 말이지. 바티스타와의 모든 것이 풀렸으니 오직 한 사람이 남았겠지. 바로 랜디 오턴이란 선수였어.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진 슈퍼 쇼다운에 참가하여 랜디 오턴과 팽팽한 접전을 벌이면서 끝내는 패배하고 말았어. 현재에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트리플 H 형님. 이렇듯 레슬링계의 엄청난 활약 속에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을 5회, WWE 챔피언 9회, 로얄럼블 우승 2회라는 엄청난 기록을 가지며 역시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대단한 레슬러이기도 하였지. 이 기록은 현재 데스타이기도 한 언더테이커랑 비슷한 수준이니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형들도 어느 정도 알만하겠지. 형들도 잘 알다시피 WWE 빈스 회장의 사위로도 잘 알려져 있는 트리플 H야. 그의 딸 스테파니 맥마흔과는 선수 시절 같은 스토리라인에서 만나게 되었고 2003년 결혼에 꼴이나며 그의 인생과 함께 미국 최고의 레슬링 기업 WWE를 이끌어가는 동반자가 되었어. 지금도 같이 혼성 태그팀으로 출연할 정도로 인고 부부로 잘 알려져 있지. 그가 매우 냉혹한 사업가이며 레슬링계를 호령하는 왕자에 앉아있지만 그의 3명의 딸 앞에서는 영락없이 바보가 되는 트리플 H 형님이야. 팬들에게 엄청 잘하는 걸로 유명하지. 자신의 큰 인기로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아낌이 없는 형님이야. 주기적으로 팬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바쁜 시간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고 가끔씩 팬들을 경기장에 초청해 그들을 끔찍히 환대를 해주며 기쁨을 주는 일이 일상화가 되었지. 그가 WWE 인사책임 부사장이 되면서 많은 부분에 공을 들이며 레슬러계의 변화를 일구었는데 우선 레전드 형님들에 대한 예우가 바로 그것이었지. WWE와 사이가 안 좋게 헤어진 워리어를 설득하여 명예의 전당에 직접 헌액을 하는 등 그 이후에도 레전드들을 극진히 예우하는 모습이 보였어. 그것은 많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기 충분했지. 그가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재기에 도움을 주는 퍼포먼스 센터를 건립했던 것은 링 위에 땀 흘려 활동한 선수 출신인지라 레슬러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일 거야. 그의 협격한 공은 역시 NXT란 레슬러 단체를 창설한 것이었어. NXT는 빛을 보기도 전에 레슬링을 떠나는 어두운 단면을 줄이고자 만들어낸 WWE 산하 단체인데 경제적으로나 인지도의 어려움을 겪는 신인 레슬러들에게 큰 기회를 주었다는 데에 있어 많은 선수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그의 큰 공이기도 하지. 그 결과가 바로 현 탑스타 반열에 있는 브레이 와이어트라는 선수지. NXT가 없었다면 우리는 브레이 와이어트의 이 멋진 시스터 에비게일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몰랐겠어. 후배의 양성의 시스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NXT 선수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여기며 무신양면으로 도와주는데 그를 전적으로 따르는 후배들이 많을 정도니
그가 비즈니스적인 접근 방식 이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후배들을 아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그가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남달랐는데 항상 은퇴를 앞둔 후배나 선배를 직접 나와 뜨겁게 안아주며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준 레슬링계의 큰형님 트리플 H 형님이었어. 한 레슬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 무렵이었지. 척추 수술을 수차례 받은 이 사내는 레슬링 복귀가 너무 무섭고 두렵기만 하였어. 다시 재발할지 모를 통증은 그를 옥죄어왔고 레슬링이 전부였던 이 사내는 어느덧 세상에서 제일 작은 선수가 되어 있었지. 그때 복귀 전 상대인 트리플 H가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며 아무 일 없을 거라 진심 어린 약속을 하였어. 걱정하는 그의 노부모에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지킬 테니 그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었지. 트리플 H는 큰 부상으로 자존감이 떨어진 오랜 친구를 어떻게든 보호하며 최상의 경기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링 위에 올랐어. 션 마이클스가 트리플 H의 마음을 알았을까? 트리플 H는 자신의 경기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으며 경기에 집중했고 션 마이클스의 오랫동안 잠들어있던 숨은 기량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 이윽고 션은 점점 예전의 기량을 찾아가며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지. 어느덧 그는 예전의 링 위를 호령했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역대 최고의 연경기를 만들어내었어. 이윽고 시간이 흐르고 찾아온 션 마이클스의 은퇴식. 트리플 H 형님은 친구를 안으며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어. 자신이 무명 시절일 때 아낌없이 이끌어주었던 션 마이클스에게 감사했고 그 은혜를 어떻게든 되돌려주고 싶었던 트리플 H 형님이었기에 그가 떠나는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지. 갖은 사내 정치질과 일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차가운 레슬러로서 야망에만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팬들에게 지탄을 받는 안타까움도 보여주었던 한 레슬러이기도 하였어. 반대로 이 형이 레슬러에 대한 근성과 프로 정신만큼은 알아줘야 할 거야. 매번 큰 부상을 입고도 이 악물고 버텨내며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그가 레슬링에 대해 어떻게 다가서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부분이었어. 레슬링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 자기 관리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레슬러 외에 구설수에 한 번 오른 적이 없는 정말 레슬링밖에 모르는 레슬링만을 위한 트리플 H란 사내였지.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레슬러이며 차기 WWE 회장직에 내정되어 있는 트리플 H. 레슬러로서 선택한 제2의 인생이었기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지. 빈스 회장이 가지지 못한 레슬러로서의 경험을 이용해 레슬러들의 처우에 힘써주고 그들이 함껏 날아올 수 있는 레슬링 세계를 만들어준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야. 트리플 H 형님에 대한 이야기나 좋아하는 레슬러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러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